네. 코인캐스입니다. 2025년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11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출장 중이어서 계속 방송이 늦어지고 있는 내일까지도 방송이 이렇게 시간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일 궁금한 것은 지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낙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전 9시에 리셋이 됐기 때문에 9시 이후에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뭐 장이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마이너스 15% 정도의 최대 전후에 낙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낙폭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지난해 9월 이후의 최저다. 네, extreme fear.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네,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인 것이 이제 보조 지표로도 보이는데요. 이 보조 지표는 좀 뒤집겠습니다. 이 보조 지표는 저희 고량주 회원분들에게는 매일매일 정확하게 제가 분석해드리고 해석해드리는 그런 이제 저희만의 4대 지표인데 지금 중요한 지점은 지금 이거죠. 네, 이 지표가 20밑로 내려왔어요. 이것은 상당한 공포를 뜻합니다. 볼린저 밴드 최하단에 걸려 있어요. 3,194원입니다. 다시 뒤지겠습니다. 그 댓글에 고량주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 방법 그리고 강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25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다. 그나마 힌트 같은 게 있다면 지난해 저는 이런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후 이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쫄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쫄았다. 이후에 그만큼 강력하다 이 말이죠. 강력하게 내려오면은 강력하게 99%의 투자자들은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서 이제 극복해내는 것이 여러분의 이제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시 12분에 멕시코 캐나다 25% 관세 예정대로 4달 시행한다.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PCE 발표 근데 PCE 발표 때문에 조금 장이 불안하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뭐 이렇게 하루에 15%가 떨어질 만큼의 낙폭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오늘 아침 그러니까 한국 시간입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겠죠. 딱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관세 이슈와 관련된 어떤 발표로 인해서 지금 낙폭이 생긴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과거의 낙폭만큼은 아니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 관세 빔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때 공포는 제가 그때도 2월 초에죠. 2월 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굉장한 낙폭이었어요. 그리고 그 급락의 속도도 엄청났고 마이너스 20%까지 한번 보여줬으니까 순간적으로 그게 이제 이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또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저보다 여러분께서 훨씬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관세 이슈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 여러 가지로 이번 주에 이슈적인 면에서 좋을 건 없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래 대금이 어쨌든 간에 다시 이렇게 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올인 전략은 초보가 하는 전략이다. 왜 올인 전략은 초보가 할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고수는 올인 전략을 하지 않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어제 마이클 세일러가 추가 매수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마이클 세일러가 전 재산을 다 털었다 그런 기사가 뜬 적도 없고 앞으로 뜰 일도 없을 겁니다. 캐시우드 돈나머니 우리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탈탈 털어서 올인했다.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없고 앞으로 볼 일도 없을 겁니다. 올인은 초보들의 전략이다. 왜 초보들이 하냐면 탐욕이 가득하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시드를 모두 넣으면은 이럴 때 욕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은 진짜 결정적인 이때에 어떤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기회를 의외로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말은 저가 매수에 들어왔다. 지금 이 정도가 저가다라고 생각해서 저가 매수
이게 매수가 들어오니까 지금 빨간빛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다시 한번 혹시라도 네,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올인 전략을 했다가 좀 실패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잘 인지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될 때 그때는 다시는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뭐 그런 전략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리플만의 호재도 늘 생각하시고 네, ETF라든지 그다음에 뭐 2026년에 IPO 아니면 뭐 법적인 이슈 해결 뭐 이러한 것들은 이번 달에 아니 올해에 펼쳐질 수 있는 그리고 올해 상반기 내에 펼쳐질 가능성도 점쳐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초대형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뭐 관세 빔이라든지 아니면 거시경제와 관련된 그러한 악재들로 인해서 전체 암호화 배판이 조금 흔들리고 약간 잔파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큰 기둥은 흔들리지 않으시길 여러분께서 XRP를 진짜 좀 믿고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께 가볍게 피력해 드리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뭐 오르는 게 있으면 내리는 게 있다. 그리고 이 말씀까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는 거래대금이 극강으로 좀 이렇게 말라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던지 아니면 이렇게 확 눌러버리던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 반대로 이제 좀 누르는 어떤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 잠자고 있는 거래대금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네, 위축되실 것이고 누군가는 네, 이 포인트를 또 이 딥이라고 하죠. 파인 곳에 어떤 좋은 증거 데이터로 삼아서 또 본인만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이곳이 파인 곳일지 아닐지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곳이 파인 곳일지 아닐지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일본식 차트 가격만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이 일본식 차트만으로는 이곳이 파인 곳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더더욱 객관적인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객관적인 근거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와, 4.9를 다시 뚫어버렸어요. 우리 볼린저 밴드, 테더의 도미넌스요. 테더의 도미넌스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격에 반비례한다고 말씀드렸죠. 가격에 반비례한다. 올랐으니까 떨어지겠죠. 볼린저 밴드를 이탈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뭐 4.82, 오늘 4.9까지 올라왔네요. 이 4.9의 위치 한번 볼까요? 이 4.9의 위치, 딱 이 정도의 위치. 그러나 더 위에 높은 적이 있었네요.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2월 초에 관세빔 맞았을 때 그때의 위치. 네, 그 위치까지는 치솟지 못하고 여기 맞고 다시 또 떨어지려고 하고 있다. 볼린저 밴드의 기본적인 성질은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올라간다 인데 네, 여기에서 맞고 떨어지는 느낌인데 이제 지금이 더 중요하겠죠.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펼쳐지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제 계속 맞고 떨어지는 느낌. 반대로 이야기하면 테더의 도미넌스는 가격이 반비례로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또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분위기로 올라선다면 결국 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자리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네, 과거의 어떤 흔적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이 어떤 위치인지를 유추를 해볼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다. 3194원을 찍고 과연 이대로 다시 이렇게 뭐 V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라도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L자 형태로 이렇게 될 것인지 횡보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내려갈 것인지 셋 중에 하나겠죠. 그것을 운으로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동안 제 방송을 여러분이 이제 고량주 회원이 아니시라면 그동안 제 방송들을 잘 보시면 그래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고량주 회원분들이시라면 아마 네, 어떤 의미인지 다들 감을 잡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여러분께 10분간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늦은 첫 방송이었습니다만 네,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네, 이따가 방송도 늦었기 때문에 지금 12시네요. 그러니까 3시, 6시 이렇게 한 번씩 또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